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번 시간 이어서 6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를 보면 그림은 25도 C기압에서 실린더의 세 가지 기체가 각각 들어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들어있는 기체들을 보니까 가는 C4H8, 그 다음에 나는 C2H4, 그 다음 다는 N2라는 기체가 들어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같은 온도 압력 조건에서 기체의 경우이기 때문에 아보가드로 법칙을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때 그 기억, 니은, 딕을 풀어보면 일단 지금 다 보니까 가나다를 보니까 그 가장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이제 나 기체인데 여기 여러분들 보니까 C2H4라는 기체가 14g 그리고 2V 리터만큼 들어있다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이제 그 부피를 V 리터, 2V 리터, 3V 리터 이렇게 알려줬는데 이때 가나다의 부피비가 이제 1대 2대 3인 거죠, 부피비가. 자, 여기서 그 아보가드로 법칙을 적용했을 때 부피비는 즉 기체 분자의 몰수비라고 했었죠. 그래서 가나다에 들어있는 이 기체들이 1대 2대 3의 이제 몰수비로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제일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나를 먼저 보면은 C2H4가 14g이 들어있다. 자, 요거를 가지고 C2H4가 몇 몰 들어있는지 찾을 수 있겠죠. 자, C2H4는 분자량이 얼마냐면 여기 다 더하면 되죠. 그러면 24 더하기 4니까 28이죠. 그러면 얘는 분자량 28분의 질량 14 이렇게 해주면 아, 얘는 2분의 1몰이 들어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2분의 1몰에 해당하는 부피가 얼마란 얘기예요? 2V 리터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C2H4가 2분의 1몰 들어있는데 그때 부피가 2V 리터라는 것을 이제 알려준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다른 기체들도 몇 몰씩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가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가는 C4H8이라는 기체인데 얘는 V 리터만큼 있대요. 자, 그러면 이 V 리터가 2분의 1몰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 아보가드로 법칙을 적용했을 때 부피가 2배면 몰수도 2배, 그 다음에 부피가 3배면 몰수도 3배 이렇게 되죠. 비례하죠, 비례. 그렇기 때문에 이 V 리터라는 것은 몇 몰이 되는 거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절반이니까 4분의 1몰이라는 거 찾을 수 있죠. 가라는 기체는 4분의 1몰 들어있구나. 자, 그렇다면 저 A도 구할 수 있겠죠? 기억에서 A를 구해보라고 했으니까. 자, 식을 쓴다면 몰수는 1몰의 질량분의 질량, 즉 1몰의 질량은 분자량, 그죠? C4H8이니까 48 더하기 8이죠? 그러면 얼마지? 56이죠. 56분의 질량 A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씩 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럼 A를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14가 나오는구나. 그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기억은 맞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니은 해볼게요, 니은. 전체 원자 수의 비를 물어봤는데 자, 부피비가 의미하는 건 기체 분자의 몰수비예요. 기체 분자의 몰수비. 자, 여기 니은 문제를 풀어보면 나와 다의 전체 원자수비라고 했는데 여기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 원자수비는 분자수에다가 분자당 원자수를 곱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분자가 몇 개의 원자로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하던 거 이어서 여기 가는 그러니까 4분의 1몰이고 그 다음에 나는 2분의 1몰이고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3V 리터니까 2V가 2분의 1몰이면 3V는 몇 몰인지 비례식으로 풀면 되죠. 그러니까 굳이 식으로 써보자면 2분의 1몰이 2V 리터니까 X몰 그리고 3V 리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2VX는 2분의 3V 그러면 X는 4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4분의 3몰 들어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N2는. N2는 4분의 3몰이라는 기체가 들어있고요. 그때 나랑 다에 해당하는 전체 원자수 비율을 써보면 나부터 써봅시다. 나는 여러분들 기체 분자가 아까 몇 몰 있다고 했었죠? 여기 2분의 1몰 있어요. 분자가. 근데 이 분자는 몇 개의 원자로 되어 있냐면 C 2개, H 4개, 6개의 원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자가 2분의 1몰 있고 그 안에 원자는 6배만큼 있다라고 풀 수 있죠. 그 다음에 다도 그럼 쓸 수 있겠죠. 다라는 N2라는 기체는 4분의 3몰만큼 있는데 자, N2는 몇 개의 원자로 되어 있죠? 2개, 그죠? 2원자 분자이죠. 그래서 2를 곱해주시면 자, 요거 계산만 하시면 돼요. 이제 3대 2분의 3 이렇게 되죠. 그러면 2대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2 곱하면 그래서 이 니은도 맞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 25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를 물어봤는데 요거는 뭐 쉽죠? 아까 여러분들 2분의 1몰이 2V라고 찾았으니까 뭐 1몰의 부피는 4V리터가 되겠죠.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을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보가드로 법칙 같은 경우는 되게 자주 나오는데 일단 문제에서 기체 1몰의 이제 부피가 모든 기체에서 같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0도씨 1기압에서는 22.4리터이고 그다음 지금 같은 경우는 25도씨 1기압에서 4리터만큼, 4V리터만큼의 이제 부피를 차지한다라는 걸 그 문제를 통해서 찾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6번 문제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7번 문제. 표는 0도씨 1기압에서 세 가지 기체에 대한 자료이다.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가 22.4리터라고 알려졌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했던 문제랑 똑같아요. 가를 보면 O2라는 분자가 있죠. 자, O2의 기체의 양을 부피로 알려줬어요. 16.8리터. 이게 몇 몰인지 여러분들 찾을 수 있죠. 자, 22.4리터가 1몰이라고 했으니까 16.8은 이거 약분하면 4분의 3 이렇게 나올 거예요. 4분의 3 맞죠? 5.6이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4분의 3몰만큼 있구나. 이 O2라는 기체는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기억을 바로 풀어볼게요. 가의 질량은 24g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는 이제 또 몰수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몰수는 1몰의 질량분의 질량. 그러니까 몰수 4분의 3은 O2라는 물질의 1몰의 질량, 즉 분자량인 32분의 16이니까요, 원자량이. 그때 질량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계산하실 수 있죠. X는 이제 88이니까 8, 3, 24죠. 그래서 맞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기억은 맞구나. 자, 그 다음에 또 가와 나의 전체 원자수를 비교를 하라고 했는데 다를 볼게요, 여러분들. 다도 하여간 전체 원자수라는 거를 확인하려면 이 기체 분자들이 몇 몰 있는지, 기체 분자들이 얼만큼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를 보니까 C2H4라는 기체가 12g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얘도 몰수를 찾을 건데 이때는 몰수식을 사용해야겠죠. C2H4라는 물질은 분자량을 구해보면 24 더하기 4니까 28이에요, 여러분들. 분자량 28분에 질량이 12g 있을 때 몰수를 찾아보면 4로 약분하면 7분의 3 이렇게 되죠. 아, 그럼 다라는 기체는 7분의 3몰이 있다는 얘기구나. 자, 여기까지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니은을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가와 다의 전체 원자수 비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크기를 비교를 해야 되니까. 전체 원자수는 아까랑 똑같이 했던 것처럼 분자수에다가 그 분자에 들어있는 원자수만큼을 곱해줘야 되죠. 가는 기체 분자가 4분의 3몰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가는 여기다 얼마 곱해줘야 되냐면 2를 곱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O2 분자이기 때문에 산소 원자가 2개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2원자 분자이기 때문에 분자의 몰수에다가 원자 수만큼을 곱해줘서 전체 원자 수를 구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도 그럼 쓸 수 있겠죠. 자, 분자 7분의 3만큼 있는데 얘는 또 분자에 들어있는 원자수가 많죠. 다 더해서 6개로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2분의 3 대 7분의 18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가와 다 중에 뭐가 더 크냐. 딱 봐도 다가 더 크죠. 그죠? 다가 더 크네요. 그래서 틀렸다. 자, 이거 크기 비교하는 거 여러분도 할 수 있죠? 뭐 통분해도 되고요. 나눠서 소수로 비교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보면 0도씨 1기압에서 기체의 밀도를 물어봤어요. 자, 여기서는 조금 설명할 게 있는데 여러분들 기체의 밀도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프린트에서는 하지 않았던 건데 요거를 알고 있으면 좀 문제를 빨리빨리 풀 수가 있어서 자, 일단은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0도씨 1기압에서 기체의 밀도. 자, 밀도는 여러분들 뭐 분의 뭔지 다 아시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다. 자,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0도씨 1기압에서의 이 기체들의 1몰의 부피분의 1몰의 질량을 비교하면 밀도 비교할 수 있겠죠. 그렇죠? 1몰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다를 한번 구해보면 이 0도씨 1기압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기체 1몰의 부피는 항상 22.4예요. 그렇죠? 이거는 쉽죠? 22.4. 그 다음에 1몰의 질량은 나와 다의 각각 분자량. 그러면 분자량이니까 나는 C 더하기 5니까 이제 28이고요. 그 다음 다도 28이죠? 그러니까 같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도 틀렸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건데 요거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지금 쌤이 풀어준 대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은 저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여기 옆에다 한번 써볼게요, 쌤이. 자, 이거는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아보가드로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 즉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의 밀도는 기체의 분자량에 비례해요, 여러분들. 비례해요. 자, 비례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밀도가 2배면 분자량도 2배고 분자량이 3배면 밀도도 3배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자, 요게 적용될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은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몰수는 어떻게 구하죠, 여러분들?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죠. 자, 이런 두 개의 식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다 알고 있는 식이죠. 밀도식과 몰수식. 이걸 합쳐 볼 거예요. 자, 어떻게 합칠 거냐면 같은 온도 압력에서 아보가드로 법칙이 적용될 때 부피랑 그 다음에 몰수, 기체의 몰수는 비례하죠, 여러분들. 비례. 자, 가운데 이건 비례 표시인 거 아시죠? 아보가드로 법칙이 적용될 때 같은 온도 압력에서 부피와 몰수는 비례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밀도식을 한번 다시 써보면 자료 좀 부족하네. 여기. 자, 이 밀도식 부피분의 질량. 자, 얘는 또 뭐랑 그럼 비례한다고 표현할 수 있냐면 같은 온도 압력 조건에서 부피랑 몰수랑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몰수분의 질량이라고 쓸 수 있죠, 여러분들? 이해되죠? 자, 여기 아보가드로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에 같은 온도 압력 조건에서 기체의 경우에 부피랑 몰수랑 비례하기 때문에 자, 밀도식 부피분의 질량은 몰수분의 질량과 이제 비례한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같다고 쓸 수는 없고요. 그죠? 자, 그렇다는 것은 자, 요 식을 보니까 요 식을 보세요, 여러분들.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몰수분의 질량으로 식을 바꾸면 이 몰수랑 분자량을 자리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분자량분의 아니지. 어떻게 되죠? 잠깐만요. 몰수분의 질량은 잘못 썼네. 분자량에 비례한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밀도라는 것은 분자량이랑 비례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렇게 조금 줄여볼게요. 자, 여기 요만큼을 필기를 해놓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사실 이제 이유는 그냥 한번 이제 들어보고 이해만 해주시면 되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거는 밀도랑 분자량이랑 비례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체의 분자량만 알아도 밀도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번만 다시 설명해 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고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인데, 같은 온도 압력 조건에서는 기체의 부피와 몰수가 비례해요. 자, 그렇다면 밀도,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거는 몰수분의 질량과 비례하겠죠? 그다음 몰수식에 의해서 몰수분의 질량은 분자량과 비례하는 관계죠. 그래서 식으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는 기체의 밀도랑 분자량은 비례한다. 이것은 항상 그런 것이 아니고 같은 온도 압력 조건에서 그렇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0도씨 1기압에서 기체의 밀도는 밀도랑 분자량이랑 비례한다 했으니까 나의 분자량은 28, 다의 분자량도 28이니까 같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8번 문제는 25도씨 1기압에서 실린더 가와나에 H2 기체와 그 다음에 헬륨 기체가 각각 들어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가와나에 들어있는 기체의 물리량 중에 같은 값을 갖는 걸 찾아보라고 했어요. 자, 그럼 보니까 여러분들 또 아보가드로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고, 가와나의 부피비를 비교를 해보니까 V 대 2V니까 1대 2만큼의 부피비를 갖죠. 자, 부피비가 의미하는 것은 즉 기체의 몰수비라고 했어요. 그렇죠? 아, 그럼 몰수가 1대 2만큼 들어있는 거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때 기억 질량부터 비교를 해볼 건데, 질량이 같냐 같지 않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몰수가 식이 어떻게 됐었죠?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인데 이 질량을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자, 근데 지금 보니까 몰수는 1대 2예요. 몰수가 1대 2. 그리고 분자량을 보니까 H2의 분자량은 2고 헬륨의 분자량은, 헬륨도 분자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헬륨은 18쪽의 안정한 18쪽의 비활성 기체인데 얘도 고유한 특성을 갖기 때문에 1원자 분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H 헬륨 분자는 이제 분자량이 4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비교해 주면 돼요. 자, 질량이라는 식으로 이제 바꿔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질량을 구할 때는 몰수 곱하기 분자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가와 나의 질량을 한번 찾아보면 몰수비가 1대 2고 그 다음에 분자량비도 1대 2이기 때문에 질량은 같을 수가 없죠.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여러분들. 질량비를 찾아보는 거예요. 가와 나의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세요. 가와 나의 질량비를 찾을 때 그럼 몰수비 곱하기 분자량비 해주면 되는 거죠. 몰수비가 1대 2니까 가는 몰수가 1만큼이라고 했을 때 분자량은 2만큼이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몰수비가 2니까 2 곱하기 그 다음에 얘는 분자량이 4. 자, 그래서 2대 8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대 4만큼 1대 4의 질량비를 갖는구나. 즉 다시 말하면 나의 질량이 가의 질량의 4배이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값이 아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밀도를 비교하라고 했죠. 방금 했던 건데 밀도는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 뭐랑 비례한다고 했죠? 분자량이랑 비례해요. 그러니까 분자량만 비교해 주시면 돼요. 가랑 나는 분자량이 다르죠? 그죠? 2고 4니까 아, 얘도 같은 값을 갖지 않는구나. 너무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전체 원자 수를 물어봤는데 전체 원자 수는 계속 했었죠, 여러분들. 분자수에다가 분자당 구성 원자 수만큼을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것도 전체 원자 수도 쌤이 비율로 한번 써볼게요. 가 대 나의 전체 원자 수비. 가 같은 경우는 이제 분자 수는 이거죠. 기체의 몰수비.
그래서 분자가 1만큼 있는데 근데 H2니까 원자가 2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헬륨 같은 경우는 분자의 몰수비가 2만큼인데 헬륨은 1 원자 분자니까 1만큼 곱해주시면 1대1 나오는구나. 전체 원자 수비가 같구나. 그러니까 디귿만 맞구나. 그래서 답은 2번이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문제 풀이는 끝이고요. 한 번 더 풀어보시고 한번 이해를 잘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으로는 저번 주에 나눠줬던 프린트 한번 꺼내보도록 합시다. 지난번에 나눠줬던 수업 프린트 2장 중에 이 화학 반응식이라고 써있는 프린트를 먼저 꺼내시면 돼요. 화학 반응식 쓰는 연습부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반응식은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화학 반응식 그리고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한번 먼저 이해를 해볼게요. 화학 반응식의 정의를 먼저 보면 반응물이 있어야 되고 그죠? 생성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반응물과 생성물의 화학식 이제 CH 원소 기호들로 표현하는 거 화학식과 물질의 상태 고체인지 액체인지 기체인지 이거를 기호로 표현해서 화학 반응을 나타내는 식이고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가 반응해서 암모니아 기체를 생성하는 이 반응의 화학 반응식 쓰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일단 반응물과 생성물을 찾고 그 다음에 그것들의 화학식을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반응물이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죠. 그러니까 질소 기체의 화학식 N2, 수소 기체의 화학식 H2라는 거. 그 다음 생성물은 지금 암모니아예요. 암모니아는 NH3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는 화학 반응식은 여러분들 많이 봤겠지만 화살표로 표현을 하거든요. 반응의 진행 방향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반응의 진행 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의 왼쪽에는 당연히 반응물을 먼저 써야겠죠. 화학식을 쓰고 그 다음에 오른쪽 반응이 끝난 후 당연히 생성물의 화학식을 쓰겠죠. 그래서 반응물 또는 생성물이 2가지 이상이면 플러스로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지금은 반응물이 2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플러스로 연결해주고 화살표 해주고 그 다음에 NH3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화학 반응식 나중에 이제 쓸 때 등호로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화학 반응식은 등호로 표시하지 않아요. 반응이 일어나는 방향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꼭 화살표로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반대로 가는 화살표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3번이 되게 중요한데 반응물과 생성물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지도록 뭐를 맞추냐면 개수를 잘 맞춰줘야 돼요, 여러분들. 개수. 수학에서도 문자 앞에 쓰는 숫자를 개수라고 하죠. 이 개수를 맞추는 이유를 설명을 하자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중에 반응물이 있고 생성물이 있을 때 반응물에서 생성물이 될 때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보존된다고 배웠어요, 여러분들? 질량이 보존된다고 배웠을 거예요.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때 반응 전과 후에서 질량이 보존된다. 왜냐하면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개수를 채워볼 건데 개수는 항상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만들어주고 1은 생략하시면 돼요. 자, 한번 같이 써보면 지금 이렇게 했었죠, 쌤이. 여기 앞에다가 숫자를 채워볼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채울 거냐면 이 원자들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지도록. 자, 보니까 반응 전에는 질소 원자가 2개가 있었어요. 질소 원자가 이렇게 2개. 그 다음에 근데 반응 후에 보니까 암모니아가 생기면서 이 생성된 암모니아의 질소 원자가 2개이려면 이 암모니아 자체가 몇 개가 생겨야 될까요? 이 암모니아가 2개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질소 원자 그럼 2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암모니아가 이렇게 2개가 생겼다는 것은 수소 원자는 총 6개라는 얘기예요. 그쵸? 수소 원자가. 그러면 반응 전에도 수소 원자는 6개여야 하기 때문에
H2라는 건 분자 하나에 수소 원자가 2개죠. 자, 그럼 이 앞에 H2가 몇 개 있어야 될까요? 다 대답 잘했을 거예요. 3개 있어야겠죠. 그쵸?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은 생략해도 되기 때문에 1은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반응식을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물질의 상태를 표현을 해볼 건데 물질의 3가지 상태, 고체, 액체, 기체와 수용액 상태까지 표현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액체랑 수용액의 차이점은 액체는 그냥 그 하나의 순수한 물질, 액체 상태의 하나의 순수한 물질이고 수용액은 물에다가 또 다른 어떤 물질을 섞었을 때, 그러니까 이건 순수한 물질이 2개 이상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수용액과 액체는 전혀 다른 상태라는 거 인식하고 계시면 되고요. 자, 고체는 영어로 solid라고 하죠. 그러니까 S로 표현해요. 그 다음에 액체는 liquid라고 하죠. 그래서 L로 표시하고, 그 다음 기체는 가스, G로 표시하고, 자, 수용액 같은 경우는 이제 아쿠아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AQ로 표시를 합니다. G 아니고 Q예요. AQ. 자, 요거를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 그 화학식 뒤에다가 괄호치고 쓸 거예요. 근데 얘네는 지금 전부 물질이 기체 상태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자, 반응식 완성해 보면 N2도 기체고 G고, 그 다음에 수소 기체도 G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도 G고,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화학 반응식 완성하는 건 한번 직접 해보시는데 바로 답을 알려주면 잠깐 멈춰놓고 꼭 풀어보세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탄소, 수소, 산소의 개수가 반응 전후에 같아야 해요.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1개 있다고 해볼게요. 이게 1개 있으면 반응 후에 지금 탄소가 또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CO2가 몇 개가 생겨야 하느냐. 여기 탄소가 2개니까 CO2가 2개 생겨야겠죠. 그죠? 그래야 탄소가 2개가 되죠.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하나면 수소가 6개 있죠. 수소 원자가. 그럼 반응 후에도 수소 원자가 6개 있어야 하는데 수소는 H2O에만 지금 들어있죠. 반응 후에. 그럼 H2O가 몇 개 생겨야 할까요? 3개가 생겨야 하겠죠. 그죠? 수소 원자가 6개가 되려면. 자, 그럼 마지막으로 누구의 숫자를 맞춰주면 되냐면 산소 원자의 숫자를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산소 원자가 4개, 그죠? 그 다음 산소 원자가 3개, 그러니까 총 7개인데 반응 전에는 O2라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게 7개가 되려면 2분의 7이 돼버리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아까 쌤이 단계 3에서 말했던 것처럼 항상 개수는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표현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전부 2를 곱해 주시면 돼요. 수학처럼. 자, 그럼 다시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2를 곱해주면 여기가 2가 되겠죠. 그죠? 얘는 2분의 7이었으니까 곱하니까 7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뭐가 돼요? 그러면 4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뭐죠? 6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반응식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이거는 그 철이 산소와 반응해서 Fe2O3가 생기는 반응이에요. 산화철이죠. 자, 얘도 보니까 요 뒤에 F가 더 많죠?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하나 있다고 해보면 Fe가 2개죠? 그러니까 여기는 2가 돼야 될 거고, 근데 여기 보니까 O가 3개고 여기는 O가 2개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3개가 되려면 여기 2분의 3이 돼야 되죠. 그럼 또 어떻게 하면 돼? 또 2를 다 곱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4가 되겠죠. 여기는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2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4대 3대 2 개수비가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표현이 되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면 실린더에 기체 X2와 기체 Y2를 넣고 반응시켰는데 이때 일어나는 화학 반응식을 써보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한번 꼭 써보세요. 이거는 쌤이 예전에 수업할 때 보니까 잘 못 쓰더라고요, 생각보다. 자, 이걸 쓰는 방법. 일단 반응물을 쓰시고 생성물을 쓰시는데, 반응물은 말 그대로 반응에 참여한 물질. 자, 반응 전에 X2가 몇 개 있죠, 여러분들? 하나, 둘, 셋, 넷, 네 개 있죠. 됐네. 자, 그 다음에 Y2를 보니까 Y2도 네 개가 있어요. 근데 반응 후에 보니까 X2는 몇 개가 지금 남았어요? 두 개가 남았죠. 이게 여러분들 X2가 생긴 게 아니고 남은 거예요. 반응하고 남았죠. 그죠? 새로 생긴 물질은 뭐야, 지금 여기서? 새로 생긴 물질은 얘죠. 그죠? 얘. 자, 얘는 화학식을 찾아보니까 X 하나에 Y가 두 개 붙어 있는 XY2예요. XY2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생겼죠. Y2는 없어요. Y2는 전부 반응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반응식을 써보면 일단 반응에 참여한 물질은 X2와 Y2예요. 반응물을 쓰시고요. 자, 화살표 쓰시고 생성물을 써보면 XY2라는 새로운 물질이 생겼죠. 자, 그렇다면 여기다 개수를 채워볼 건데 반응 전에 X2가 4개가 있었는데 반응 후에 2개가 남았다는 것은 2개만 반응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Y2가 4개가 있었는데 반응 후엔 Y2가 없다는 것은 Y2 4개가 모두 반응을 했다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생성물은 XY2라는 물질이 4개만큼이 생겼어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이제 좀 더 완성을 해보면 개수가 다 약분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결론 최종적으로 X2 이 개수가 이제 2 약분됐으니까. 근데 이거는 기체. 그죠? 그 다음에 여기 2로 약분했으니까 2Y2 얘도 기체. 좁네. 좁아.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늘려서. 그 다음에 생성물은 이제 2XY2 얘도 기체. 자, 이런 식으로 화학 반응식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을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일단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양적 관계예요. 양적 관계. 그래서 양적 관계는 이제 그냥 이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랑 이제 그 다음 프린트 내용을 다음 차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복습하시고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